다이어트 기간 중 하루에 체중을 2번 측정하는데 아침 대비 저녁 체중 증가폭이 크신 분을 위해서 왜 큰지 또는 그것을 예방하거나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른 다이어트 TV 4조 10% 감량시켜주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감량에 성공하신 분의 직접 촬영 작성해 주신 감량 후기를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빼어빼어님 아침 대비 저녁 체중 증가큼이라고 쓰셨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원래 평상시 일반식 할 때 1에서 2kg 늘어요. 회원관리를 하면서 아침에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자기 전에 체중을 측정합니다. 하루에 2번 측정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단 다른 강좌에서 설명드리고 측정한 결과 여기에 지금 12명이 같은 날 체중을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지금 여기 당일 변화에 마이너스 또는 0, 증가에 100g, 300g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빼요빼요님만 800g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대사량이라고 적혀 있는 데는 보면 뭐 300g, 0.7, 0.1인데 이거는 뭔 얘기면 자면서 빠지는 체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면서 빠지는 체중보다 낮아야 증가하는 체중이 커지면 여러분들은 현재 체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체중을 측정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었고 나서 체중을 측정하는 거랑 저녁 시간이 달라졌을 때 체중을 측정하는 거랑은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부터 항문, 대장까지 빠져나가는데 짧아도 보통 한 14시간, 길면 2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침에 먹은 음식이 오늘 저녁까지도 변을 통해서 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음식이 위에 있든 소장에 있든 대장에 있든 어디에 정체되어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늘 화장실에 간 거는 오늘 먹은 음식이라기보다는 어제 먹은 음식이 소화돼서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오늘 어제 적게 먹고 만약에 오늘 많이 먹었다. 그리고 화장실을 못 갔다. 그러면 체중 증가폭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체중이 증가한 게 음식에 의해서 증가한 건지 실제로 살이 찐 건지 이걸 비교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 음식을 먹어서 이 위나 식도 소장으로 가서 분해가 되는데 이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음식 종류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위나 소장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여기엔 분해되면서 뭐 단백질, 아미노산도 발생하고 포도당 같은 것도 발생하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돼서 흡수가 되는데요. 간에 저장될 수도 있고 또 이 수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서 소변으로 배출될 수도 있고 대변으로 배출될 수도 있고요. 또는 호흡을 통해서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서 배출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배출 과정이 원활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잘 체중이 줄겠죠. 또 여러분들이 먹는 물, 수분 섭취량에 따라서도 체중 증가폭은 심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침 대비 저녁 체중이 심하게 느시는 분들은 일단 첫 번째 평가해야 될 거는 내가 먹는 음식량이 많은가, 평상시 대비. 두 번째는 먹는 음식, 우리가 흔히 영양소로 작용하는 뭐 고기, 생선 이런 거는 많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갈증이 나선 어쩐 이유에서든 음식 에 수분 섭취가 많았나를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식을 먹었는데 짠 음식을 먹었다고 치면 세포 내에 나트륨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해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똑같은 양의 물을 먹어도 세포 내에 수분 저장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붓겠죠? 그러면 체중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물을 먹더라도 오늘 활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렸다. 그러면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중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녁을 예를 들어서 5시에 먹고 저녁 한 10시쯤에 체중을 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위나 이런 데서 소화 흡수되면서 수분이 또 소화 흡수되고 여기서는 수분이 발생을 하겠죠. 이게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면 체중이 줄 수 있죠. 근데 저녁을 늦게 먹었어요. 그리고 소화 흡수가 전혀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먹으면서 음식이 좀 짜거나 갈증이 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근데도 제가 왜 체중이 많이 는 거, 적게 는 거를 자꾸 뭐라고 하느냐. 이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평가하지 않게 되고요. 하루하루를 평가 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체중이 증가하거나 빠졌을 때 원인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빠지니까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극의 효과가 있습니다. 안 빠지면 그걸 더 빼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네, 그리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려면 제일 객관적인 방법은 체중밖에 없습니다. 인바디라는 기계에서 뭐 근육량 체지방을 재보면 잴 때마다 편차가 심하고요. 그렇다고 매일 팔, 허벅지, 엉덩이를 줄자로 재본들 1, 2kg 빠져도 실제로 표시가 안 나고 재는 부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잴 때 좀 위에 재고 밑에 재고. 그나마 체중은 물론 여러분들이 심하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감량이 안 됐을 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거는요. 당일 하루 만에 변하는 체중은 실제로 살로 갈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2kg의 체중이 늘더라도 이거는 살이 2kg 늘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세포 내에 수분이 증가했거나 일시적으로 음식물을 많이 먹은 거죠. 그리고 살론 몇백 그램 아마 찔 수 있습니다. 네. 다음날 식단 조절을 한다거나 수분 조절을 한다거나 화장실을 갔다 오면 이 1kg에서 2kg는 배변 또는 땀 또는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확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가지 않고 매일 2kg, 2kg씩 늘다 보면 하루에 200g, 300g씩 살이 쪄나간다면 일주일이면 1.4kg가 찔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천천히 200g, 300g씩 일주일 동안 는 거는 체중이 아니라 살입니다. 하루에 올라가는 체중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일일 즐거워하거나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체중이 증가한 원인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체중이 많이 늘었다 했을 때 첫 번째, 내가 오늘 평상시보다 수분 섭취량이 많았는지, 두 번째, 혹시 수분 섭취는 많지 않았는데 오늘 화장실을 못 갔다 왔는지, 배변 상태. 세 번째, 저녁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았는지. 네 번째, 다른 때보다 섬유질이 너무 많은 식품을 섭취했는지. 다섯 번째는 오늘 나트륨이 강한 식품을 섭취해서 세포 내 수분이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지. 다섯 번째, 요건 생리주기.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내가 가임기 때는 지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주기에 연관이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내가 먹은 음식 중에 몸을 붓게 만들거나 염증을 또는 살이 찔 수 있는 혈당에 민감한 음식이나 나한테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면역 체계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식품이 있었는지를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